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현금 3억 6천만 원이 쥐어져 있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7,200장, 묵직한 돈다발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지방 중소도시에 브랜드 아파트 한 채를 현찰로 살 수 있는 돈이자 대한민국 평균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숨만 쉬고 10년을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라이터를 건네며 이 돈을 지금 당장 불태우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 한복판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끝없는 탐욕 때문에 이 거금을 허공에 태워버릴 위기에 처한 인물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쌓아올린 경제 전문가라는 명성, 장관급 정치인이라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의 신뢰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까지 인생의 모든 자산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강남 반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민낯, 바로 이해운 전 의원과 레미안 원펜타스를 둘러싼 잔혹한 부동산 느와르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있는 걸까요? 이 비극의 주인공 이해운 전 의원은 누구입니까? KDI 연구원 출신의 삼선 의원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통입니다. 숫자에 밝고 계산에 능하며 누구보다 리스크 관리에 철저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남 불패, 부동산 신화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종교 때문입니다. 레미안 원펜타스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반포라는 대한민국 부의 1번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왕관입니다. 80억에서 100억을 호가하는 이 성체에 입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0.1%라는 특권층의 이너서클에 들어간다는 입장권과도 같습니다. 이미 가질 만큼 가진 그녀에게도 당첨되는 순간 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 이 로또판은 뿌리치기 힘든 악마의 속삭임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가점제 청약이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본래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는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수가 산출됩니다. 서울, 그것도 반포 같은 노른자위 땅에서 당첨권에 들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4인 가족 가장은 꿈도 꾸기 힘든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해운 전 의원의 점수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84점 만점에 육박하는 고득점. 어떻게 이런 점수가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가족 마케팅, 더 정확히 말하면 가족 이용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30대 장남,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성인 남성입니다. 상식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독립을 응원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이해운 전 의원은 그 장남을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명분은 동거였지만 실체는 점수 뻥튀기용 부양가족 등재였습니다. 이것이 밝혀지자 쏟아진 비난 여론에 대해 그녀가 내놓은 해명은 국민들의 정서적 마지노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이 결혼 직후 파경 위기를 겪어 들어와 살았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고작 아파트 청약가점 몇 점 더 받겠다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를 이혼 직전의 위기 가정으로 둔갑시킨단 말입니까? 며느리의 입장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요? 이것은 부모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린,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타격한 것이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개혁신당의 젊은 정치인들에게
이해훈 전 의원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자 청산해야 할 구타의 표본이었습니다.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악연과 세대 갈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저격수 김정철 최고위원은 법률가 특유의 냉철함으로 이해훈 전 의원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와 법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녀의 거짓말이 통할 곳은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경고처럼 국토부의 부정청약 조사는 피할 수 없는 그물입니다. 단순히 우리 같이 살았어요 라고 우긴다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모든 동선은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습니다. 국토부는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으로 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을 조회합니다. 아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이 엄마 집 근처였는지 아니면 신혼집 근처였는지 확인합니다. 퇴근 후 치킨을 시켜 먹은 배달앱의 주소가 어디인지,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고 긁은 카드 영수증의 가맹점 위치가 어디인지, 심지어 통화할 때 잡히는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가 밤마다 어디에 찍혔는지, 이 모든 빅데이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장남은 엄마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해훈 전 의원이 끝까지 동거를 주장한다면 그녀는 이 모든 과학적 증거들을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거짓말 하나를 덮기 위해 10개의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 10개를 덮기 위해 100개의 조작이 필요한 상황. 그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그녀 앞에 놓인 계산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억 6천만 원. 이것은 단순한 위약금이 아닙니다. 시행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청약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나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의 원칙입니다. 36억 7천만 원의 분양가 중 10%, 정확히 3억 6,784만 원이 국고도 아닌 시행사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일반 서민이라면 억장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날 금전적 손실입니다. 정치인 이해훈에게도 이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의 상실입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 또한 그녀의 목을 조여옵니다. 주택법 위반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직 의원이자 장관 후보자였던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순간 그녀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주택법 위반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낙인입니다. 그 어떤 선거에도, 그 어떤 공직에도 다시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정치적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단순히 집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치적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판의 비정한 생리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시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청년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학자금 대출 갚느라 허덕이고 월세 낼 돈이 없어 고시원을 전전하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혹은 부모 찬스를 써서 위장 전입으로 80억 아파트 로또를 긁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선 분노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범한 보수 정권에게도 이해훈 전 의원의 일탈은 뼈아픈 자책골입니다.
그녀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보수는 부패해도 유능하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부패하면 무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기 관리조차 못하는 사람이 나라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욕망이라는 전차가 궤도를 이탈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은 아마 지금 이 순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차라리 원펜타스 청약을 넣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아들 부부를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처음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적어도 집 계약금은 건지고 최소한의 인간적 연민은 얻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안일함이 그녀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화려했던 반포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통장 장외의 손실과 명예의 추락, 그리고 범죄 혐의라는 무거운 짐만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지적처럼 그녀는 욕심 때문에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정치 생명까지 잃은 그야말로 인생의 트리플 보기를 범했습니다. 골프에서 트리플 보기를 범하면 그 홀은 망친 것이지만 다음 홀에서 만회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인생이라는 냉혹한 게임에서는 때로는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씁쓸한 드라마의 엔딩 크레딧을 올리며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해운 전 의원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80억 로또를 향한 욕망, 조금 편법을 써서라도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유혹이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녀의 몰락은 단순한 타인의 불행이 아니라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3억 6천만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이 교훈이 부디 대한민국 정치권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는 가끔 늦게 오지만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